서울의 한 대학병원, 넉 달째 1인실에 누워있는 70대 박만식 씨의 병실에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한때 성공한 은행 지점장으로 권위를 자랑했던 만식 씨는 지금 중증, 뇌경색 진단 후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삶의 의지를 잃은 채 병실의 흰 천장만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담당 신경과 전문의인 최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최 의사는 만식 씨의 최신 MRI 결과를 확인하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식 씨의 혈관은 이미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며 재활 치료의 효과 역시 극히 미지수라는 냉정한 소견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만식 씨의 차트에 담담히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헌신적으로 간병하던 아내 김순자 씨는 최 의사의 냉정한 태도와 만식 씨의 절망적인 상태를 지켜보며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부터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싸늘한 침묵과 무반응 뿐이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순자 씨는 복도로 최 의사를 뒤따라가 회복 가능성에 대해 애원하듯 재차 물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최 의사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의학적인 수치와 통계만을 제시하며 차가운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회복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은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미움받는 것도 괜찮았지만 남편이 이대로 삶을 포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만식 씨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자신이 집에서 준비해 온 미음을 만식 씨에게 먹이려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만식 씨는 아내의 정성을 뿌리치며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만식 씨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아내를 향한 짜증과 분노는 고스란히 목소리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는 순자 씨를 향해 이런 걸 먹는다고 내가 나을 것 같아? 라고 중얼거리듯 쏘아붙였습니다. 순자 씨는 좌절감 속에서 미음 그릇을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려져 있었고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긴 그림자는 순자 씨의 고독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만식 씨는 다시 천장을 응시하며 삶을 놓아버린 듯한 체념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병원에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병원의 획일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면 만식 씨가 심적으로라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만식 씨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무력한 처지를 더욱 실감하며 분노를 키웠습니다. 한때 번듯한 지점장으로 떵떵거렸던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에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자 씨는 24시간 간병인 역할을 자처하며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식 씨의 대소변을 치우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몸을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헌신적인 돌봄에도 불구하고 만식 씨는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터뜨리며 순자 씨에게 날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만식 씨는 자신의 분노와 짜증을 오직 가장 가까운 순자 씨에게만 쏟아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 박진수 씨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진수 씨는 간병으로 인해 몰라보게 수척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회복 속도와 의학적인 전망에 대해 냉정한 현실을 어머니께
다시 한번 주지시켰습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께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남편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며 직접 옆에서 돌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식 씨는 침대에 누워 아내와 아들의 심각한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깊은 침묵만을 유지함으로써 이들 모자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무거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돌아간 후에도 잠시 쉬지 않고 만식 씨의 경직된 팔다리를 주무르는 재활 마사지를 홀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지친 몸을 눕혔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한 채 선잠을 자던 순자 씨는 문득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나누었던 과일 조림의 달콤한 향을 꿈속에서 맡았습니다. 평소 만식 씨가 건강에 좋다며 즐겨 먹던 그 조리법이 문득 지금의 남편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강한 직감을 얻은 순자 씨는 다음 날 이른 아침 만식 씨가 잠든 틈을 타 전통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대형마트 대신 옛날 방식 그대로 재료를 다루는 시장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혜를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는 첨가물 코너에서 쭈글쭈글하지만 단단한 완숙 토마토와 진한 색깔의 베리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특히 한쪽 구석에 놓인 낯선 오디를 발견하고 나이든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는 상인에게 이 과일들의 과거, 조리법과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전통적인 효능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시장에 오래 있었던 상인은 순자 씨의 간절함에 감동하여 자신이 아는 전통 지혜와 조리 방식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특정 성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료를 가열하고 올리브 오일과 섞는 특별한 방식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순자 씨는 마치 보물 지도를 찾은 것처럼 상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상인의 조언을 바탕으로 가장 고품질의 포도와 오디, 그리고 빨갛게 잘 익은 완숙 토마토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 씨는 만식 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주방에서 비밀스러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배운 대로 재료들을 가열하고 으깨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된 걸쭉하고 진한 보라색의 죽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레시피를 완성하는 동안 방에서 누워있던 만식 씨가 헛기침을 하며 주방 쪽을 향해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이상한 냄새가 나네. 라며 불평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투덜거림을 무시하고 레시피를 작은 그릇에 담아 침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제부터 이 특별한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매일 먹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식 씨는 눈앞에 낯선 음식을 보고 과학적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라며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만식 씨는 억지로라도 고개를 돌리려 하며 순자 씨를 향해 심한 짜증을 담아 삿대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남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만식 씨의 입을 벌려 레시피의 첫 술을 먹이는데 성공합니다. 만식 씨는 억지로 삼킨 음식의 낯선 맛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순자 씨는 남편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굳게 다졌습니다. 비밀 레시피가 시작된 후 만식 씨의 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끈기 있게 레시피를 먹였습니다. 만식 씨는 음식의 낯선 맛과 아내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순자 씨는 묵묵히 이 모든 반항을 감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묻은 진한 보라색의 음식을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불시에 집을 방문한 아들 진수 씨는 거실에서 만식 씨에게 억지로 진한죽 형태의 음식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진수 씨는 이 기괴한 레시피가 아버지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수 씨는 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당장 그 정체불명의 민간요법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어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격렬하게 질책했습니다. 이때 만식 씨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진수 씨를 향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라고 외치려 했지만 뇌경색으로 인해 말이 뒤섞여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분노와 남편의 불만이라는 양쪽의 압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고 쏟아진 음식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아들 진수 씨는 어머니의 꺾이지 않는 완강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분노에 찬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급작스러운 퇴장 후 순자 씨는 만식 씨의 침대로 다가가 그의 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귀에 속삭이듯 이번이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희망이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만식 씨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아내의 강한 의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기적인 분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순간 만식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아주 미세하게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레시피가 시작된 후 정확히 3개월이 되던 날, 순자 씨는 평소처럼 만식 씨의 마비된 오른쪽 손과 팔을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믿을 수 없는 미세한 감각을 손끝에서 느꼈습니다. 만식 씨가 자신도 모르게 마비된 오른쪽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순자 씨의 손을 아주 작게 움켜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미약했지만 순자 씨에게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아 만식 씨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만식 씨 역시 자신의 손가락 움직임을 보고 충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뇌경색 진단 이후 만식 씨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만식 씨의 손등에 연신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자 씨는 즉시 대학병원 최 의사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사는 순자 씨의 주장이 감정적인 과장일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와 만식 씨는 다시 대학병원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최 의사는 무덤덤하게 만식 씨에게 뇌혈류량 및 혈관 탄력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던 중 최 의사는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수치의 놀라움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혈관 탄력도가 급격히 개선되고 혈류량 수치 역시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그는 당황하여 검사 장비를 껐다가 다시 켜며 수치가 정확한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최 의사는 만식 씨에게 3개월 전과 동일한 환자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했던 의사로서의 권위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한 지식인의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모두 끝난 후
최 의사는 순자와 만식 씨에게 잠시 복도에서 대기하라고 요청하며 결과를 재분석했습니다. 최 의사는 만식 씨의 검사 결과를 재분석한 후에도 믿을 수 없는 수치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만식 씨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무려 20년 이상 젊어진 충격적인 그래프가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의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급격한 회복세에 최 의사는 냉철함을 잃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순자 씨를 다시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최 의사는 순자 씨에게 3개월간 기록한 만식 씨의 식단, 일지와 레시피에 사용된 재료 목록을 당장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자 씨는 차분하게 자신이 기록한 노트와 레시피가 적힌 메모지를 꺼내 의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순간 만식 씨는 휠체어에 앉아 아내가 의사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 넉 달간의 독설과 무시를 깊이 후회하며 떨리는 몸으로 순자 씨의 발치에 무릎 꿇는 신용을 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었고 그 행동 하나로 3개월간의 고통이 보상받았음을 표현했습니다. 최 의사는 만식 씨의 회복 근원을 밝혀야 한다며 레시피 재료의 성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남편의 완벽한 회복이 먼저라며 연구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사를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최 의사는 만식 씨의 상태 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순자 씨의 레시피를 재활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그때 병원에 도착한 아들 진수 씨는 아버지의 완벽한 호전, 소식과 어머니의 성공적인 헌신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냉정한 현실을 강조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며 어머니에게 다가섰습니다. 모든 갈등이 일단락되자 만식 씨는 희망과 감격이 가득한 눈빛으로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식 씨는 기적적인 호전 이후 순자 씨의 헌신적인 간병과 비밀, 레시피 덕분에 몸의 기능을 빠르게 되찾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 대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순자 씨와 만식 씨는 이제 매일 아침 함께 레시피를 준비하며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최 의사는 순자 씨에게 받은 레시피의 재료들을 대학병원 연구팀에 의뢰하여 성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연구팀은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순자 씨의 레시피에 포함된 과일의 특정 항산화 성분이 단순히 생으로 먹거나 일반적인 가공을 했을 때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상인이 조언했던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열, 조리하는 과정이 성분의 흡수율을 극대화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최 의사는 이 결과를 보고 순자 씨의 레시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고효율 식단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획기적인 발견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혈관, 건강 개선 레시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식 씨는 이제 재활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순자 씨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동네 산책을 시작하며 걷기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만식 씨는 이전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순자 씨의 지혜와 노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지 1년 후 만식 씨와 순자 씨는 집 근처의 활기 넘치는 공원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벼운 아침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만식 씨는
이제 휠체어 없이 순자 씨와 나란히 걸으며 싱그러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병원에서 최 의사는 만식 씨의 사례와 순자 씨의 레시피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권위 있는 학회에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만식 씨는 과거 자신이 순자 씨에게 퍼부었던 모든 폭언과 냉대를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순자 씨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은 따뜻한 말들을 건네는 것을 새로운 일과로 삼았습니다. 아들 진수 씨는 부모님에게 찾아와 어머니의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하여 절망에 빠진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식 씨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혈관, 나이가 회복된 것은 아내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최고의 약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저는 아내 덕분에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며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은 병원의 처방이 아닌 아내의 헌신적인 레시피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며 영상은 막을 내립니다.